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7일 배승의 뉴스 배송 2부를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연일 패가망신, 패가망신, 패가망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패가망신 당할 사람은 이재명 아닌가요?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배우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형수 욕설 그리고 아내의 트위터 아들의 도박 사건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SNS의 즉흥성 이런 걸 보면요. 이재명이 패가망신 당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남에 대해서 패가망신 패가망신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어로 패가망신 썼다가 이것도 캄보디아한테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망신은 이재명이고 정말 한 대 패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오 하늘이시여 어찌 저의 고운 입에서 팬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을 안 보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고운 말만 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재명만 생각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이 국민들한테 즉흥적으로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속을 썩히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일 SNS에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투기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1주택자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이 분당 아파트는 왜 팔지 않느냐? 이재명이 지난 2023년 분당 아파트 매각을 약속하고 무려 24억 원의 이 매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자신부터 아파트값 내려서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왜 이 매물을 걷어들였나 하고 보니까요. 이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되면 또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초에 팔리지도 않을 금액으로 내놓고 그리고 슬그머니 매물을 걷었다가 또 재건축되면 재건축된 대로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인천 지역구, 인천에서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됐으니까 인천 지역구에도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천 지역구에 집이 있는데 분당 아파트 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이 부동산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왜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못 잡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다 투기라고 하면서 프레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X에 올리고 있는데 이런 즉흥성으로 말미암아 이재명이 정말 황당한 소리까지 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했느냐? 이번에는요. 밥 먹다가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밥값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언론들이 어떻게 했느냐. 와, 너무 우리 수령님 대단하다. 역시 서민을 생각하는 천재적 발상이다. 골목 상권의 구세주다. 라고 하면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게 해서 지역 상권도 살려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청와대 식당에서 밥 먹다가 생각났다. 밥 먹다가 생각났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구내 식당을 없애고 밖에서 밥 사 먹게 하자.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이거 구내 식당 없애가지고 밥 못 먹게 하려고 그랬던 겁니까? 왜 역대 대통령들이 이걸 안 한 겁니까? 자, 이 지방으로 공공 이전을 하게 되면요. 아직까지 그 상권이 마련이 되지가 않아서 주변에 먹을 곳이 없습니다. 자, 공공기관 12시에 나와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밥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생존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에 다 같이 가가지고 구내식당이란 걸 이용하고 또 구내식당 이용하다가 밖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정 운영이 무슨 즉흥적인 소재 찾기도 아니고 말이죠. 밥 먹다가 생각을 그냥 정책으로 입안하겠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이 발언이라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은 그대로 놔둬야 되고 그것을 삭제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요. 지방의회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SNS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지역적인 문제만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의 그 가벼운 입에 맞춰가지고 언론들이 따라가지고 또 수령님 하면서 명기어천가를 불러대고 있고 거기에 또 지지자들까지도 개딸들이 나서서 막 SNS에 올리고 하니까 이것들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거대한 실험실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망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가가 문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하면서 이재명이 물가가 문제다. 물가를 누가 올렸습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바로 물가를 올린 거 아닙니까? 환율이 왜 갑자기 올라갑니까? 환율이 올라가니까 수입 상품 물가가 높아지고 유가가 높아지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전부 다 높아지죠. 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저임금 막 그냥 올려버렸죠. 최저임금 올리니까 인건비 올라가죠. 인건비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돈 막 풀어대지 않았습니까? 시중에 돈이 막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자, 물가 누가 올렸습니까? 물가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참모진들한테 물가 잡는 거 얘기하는데 물가 본인이 올려놨잖아요. 민주당 때 그리고 이재명 때 지역화폐 풀어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도대체 이재명이 하는 일이란 건 무엇입니까? 밤에 잠 안 자고 SNS 하다가 걸리면 지우고 그리고 또 문제되면 삭제하고 얘기했다가 쏙 들어가고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자고요. 미국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국과 관련해서 분위기 안 좋다. 관세 협정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번에 현대 기아차가 수출을 하면서 25% 관세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몇 조 원의 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놓고는 청와대에다가 현대차부터 시작해서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삼성부터 시작해서 전부 불려들어가지고 또 재계들 갖다가 쥐어 짜내면서 청와대가 5만 1,000명 우리가 마치 취업을 만든 것처럼 청년들 채용하겠다. 이걸 청와대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자, 관세협정만 보더라도 관세협정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뭐라고 했느냐? 입법 지연, 그러니까 대미투자법 입법 지연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미국 가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야, 무슨 소리야. 니들 여태까지 내라 특허법 통과시키는 거 보니까 3주면 되더만. 그런데 왜 이거 통과 안 시켜? 미국은 바로 관세 내려줬잖아. 그런데 니들 왜 약속 안 지켜? 하면서 지금 이 이재명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입법 지연이라고 이야기한 건요. 미국도 속이고 국민도 속인 거죠. 국민들한테는 협정이 문서를 만들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합의가 다 됐다. 그리고 경주에서 조인트 팩트 시트 만들어서 다 됐다라고 하더니 미국에 가가지고는 그 돈 투자하는 거요. 지금 법이 안 만들어져서 안 되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국회 탓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를 들여다 보니까 전부 민주당이고 정부 여당과 함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미국에다가도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잘 됐다고 속이고 이러니까 지금 펑크 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입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지역 이전해가지고 그 구내식당을 진내만에 주가 조작 폐가 망신해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과의 관세협정 우리나라 수출입으로 먹고 사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한미동맹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쿠팡 사태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쿠팡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 이거를 조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쿠팡 사태 이거 일어날 때부터 국회에 불러가지고 막 윽박 지르고 욕설할 때부터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까? 미국에서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 이거 미국 기업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중국 기업은 빠져나가지 않느냐 분명히 경고했고 또 정보통신망법으로 인해서 입틀막법 이거 지금 미국인들한테는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표시했는데 그거 몰랐습니까? 자,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이란 사람은 그 대통령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런 받고 말도 없고 그저 그냥 구내식당이 어쩌니 폐가 망신이니 뭐니 이런 거 글 올리고 있을 때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요 지금 DMZ 관련해가지고 비무장지대 출입권과 관련해서 좀 저번에도 전달해 드렸죠.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때부터 계속 뭐라고 했죠?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끝내고 북한과 남한이 나중에 따로 분리돼 가지고 이 DMZ와 관련해서도 이 국가 간의 교류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고 그 작전을요. 이 시민 단체들이 프랑스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조야에다가 자꾸만 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이다.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고 계속해서 이 좌파 시민 단체가 미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무슨 소리야? 평화협정은 무슨 평화협정이야? 이거는 전정협정이야. 그러니까 아직 전쟁 중이야. 여기와 관련돼서 컨트롤 타워 누구야? 바로 유엔사야. 그러니까 미국이 유엔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28일에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DMZ법이 뭡니까?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 좀 하자.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것을 지금 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반대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DMZ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남북 간 적대 행위가 재개된다면 책임 추궁을 받을 사람은 유엔군 사령관이다. 유엔군 사령관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그것을요. 유엔사 홈페이지에 기자회견문까지 쫙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 뜻은 무엇이냐? 미국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오케이를 한 거라는 거죠.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유엔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을 압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국방부 지금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 앙듀백이죠. 방위 출신. 제가 방위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국방부 장관은 방위는 아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 군 측에서 통일부에 이어서 DMZ 측 남측 철책 이남은 한국이 관할하면 안 되냐. 한국이 좀 관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유엔사에 요청한 겁니다. 유엔사가 방금 전까지 기자회견 열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국방부가 또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유엔사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DMZ 평화의 길, 평화로 가야 된다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좀 이용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평화의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평화로 가자 뭐 이렇게 나옵니까? 북한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북한은요, 이 정동영이 대륙으로 북한을 거쳐서 대륙으로 가는 모든 도로와 철도를 다시 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 교추협을 열어가지고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철도를 해서 뭐 유라시아 대륙으로 쫙 가자 이런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실현 불가능한 망상. 개 꿈꾸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요. 통일부는 더 한술 더 떠가지고 뭐 했느냐? 야, 노동신문 구독시켰어. 최고야. 얘한테 포상금 주자. 이래가지고 통일부가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한테 돈 주는 이런 상황. 유엔 제재가 있어가지고 북한에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제재를 교묘하게 꼼수로 피해가지고 하는 이런 거를 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이건 도라지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대한민국에 있지 말고 정동영은 가라. 북한으로 가라 이겁니다. 왜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북한군 포로 북한의 강제 송환 시 고문 확대가 우려된다.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요. 북송한 사람들, 북송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통일부가 이 포상금까지 줬는데 유엔에서 그렇게 북송하면 북한 가면은 고문당한다. 이 유엔에서는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보도됩니까? 우리나라 북한 인권 얘기 나오면 어떡하죠? 민주당 쏙 들어갑니다. 북한 인권 인사 이거 하자고 했는데 인권 인사 민주당이 추천합니까? 안 합니다. 북한 인권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실상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만 바라보면서 김정은과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야말로 북한에서 왜곡된 사람이죠. 자, 북한 주민들
그 아이들 그리고 여성들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북한은요, 한국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처형합니다. 공개적으로 처형합니다. 그리고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땅 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죠?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이라는 겁니다. 진짜로 북한 주민들을 위한다면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그 사설을 우리나라 영토로 한다. 그러니까 북한은 반국가 단체이고, 반국가 단체에 있는 김정은 이 사람은 반드시 처벌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주민들을 우리나라 주민으로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너무 올드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개념적으로라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들고 나와서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오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반발하면서 북한에서 지령 내려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로 이 폭발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의 리스크를 없애려면 이재명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요, 진짜 내려오게 된다니까요. 아, 저들이 탄핵한 거 그냥 한 겁니까? 우리도 끝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하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요, 지금 뭐 민초단부터 시작해서 자유대학이 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항상 저녁이고 뭐 주말이고 간에 이 행진을 합니다. 저도 같이 행진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행진을 하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요, 또 응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행진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참여를 같이 해달라.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모여서 그 집단이 많아지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다른 뉴스까지 하나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재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지금 달러 환율 방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죠. 그런데 이런 기금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출신이죠. 그리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해가지고 이 노조가 모여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를 만들었는데, 퇴직금을 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다. 자, 단순 보기에는 퇴직금을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여기에는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정치 개입 리스크. 국민연금도 환율 방어에 막 쓰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까지 회의로 공개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퇴직금 모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금 누가 씁니까? 아, 보건복지부에서 갖다 쓰겠죠. 보건복지부에서 또 어떻게 쓸지 압니까? 지금 노조가 이렇게 장악돼가지고 만드는 기금이라는데 이재명 정권에 부역하려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수익보다도 정책 목적이 앞설 수가 있다. 이 기금 문제 심각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 몇 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구성. 퇴직금 연금위원회 구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국민연금위원회 보시지 않았습니까? 2023년 이재명 정권 끝날 때까지 회의로 공개 안 한다. 그럼 왜 그거 회의로 공개 못 하는 겁니까? 이재명 입맛에 맞게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퇴직금도 지금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노조가 껴있는데, 지금 노조가 로봇에 의해서 없어질 판인데 이런 노조가 퇴직금 갖고 어떻게 할지, 누가 무슨 장난을 칠지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돈이 많이 모이면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또 큰 손이 됩니다. 자, 지금요, 굉장히 주가 조작,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 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는데, 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거기다가 로비라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여기 좀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방어책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다 인맥이 위주고 좁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데 AI로 할 겁니까?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고 운용이 정치와 여론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퇴직금도 기금으로 가게 됐을 때 국민연금과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4대 연금도 통합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기금을 만든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 자신들이 이용하겠다. 고용노동부,
노조 출신입니다. 노조 출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도 지켜보고 분명히 칼날을 비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이 계속 있는 동안에는요. 저는 열심히 싸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정말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걱정해 주시는 그것만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